안녕하세요. 20대 후반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이에요. 남편과는 2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지금 남편이 결혼 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혼을 준비 중이에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사고로 여의고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예상치 못했던 급작스러운 사고라 엄마는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어린제가 있었기에 엄마까지 무너질 수는 없다며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독하게 살아오셨대요. 아버지는 당시 조그만 생산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그렇게 되시고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평생 일 한 번 안 하고 주부로 살아오셨던 엄마가 저와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며 아버지가 하시던 공장을 맡으셨어요. 처음 1년 정도는 수익도 별로 안 나서 직원분들 월급도 겨우 줄 정도였대요. 거기다 직원분들도 여자 사장이라고 수군대며 은근히 무시하며 뒷얘기를 하고 그랬나 봐요. 엄마는 힘드셨지만 저를 생각하며 버티셨고 잠도 줄여가며 공장 일에 매진한 결과 지금은 당시보다 규모가 10배 가까이 커졌어요. 엄마 철칙이 높은 품질과 납기 준수인데 그게 기업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지금은 연말에 아예 1년치 스케줄 꽉 채워 생선 오더를 받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공장을 안정시켜 놓으신 엄마는 전문 경영인을 들여서 실무를 맡기셨고 그동안의 수익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경매다 공매다 가리는 거 없이 공부해서 사고 되팔기를 몇 번 하시더니 현재는 큰 빌딩 2채와 아파트 3채를 가지고 계세요. 이제 환갑이 넘은 나이시지만 아직도 손에서 일과 공부를 놓지 않으시고 거기다 공장과 부동산 관리까지 가끔 들여다보시며 정말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계세요.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존경스러웠고 저를 위해 그동안 고생한 엄마의 노년은 제가 책임지고 싶어 결혼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딱히 결혼하지 않아도 엄마가 일구어 놓으신 재산으로 먹고 살기 충분했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를 혼자 두느니 결혼하지 않고 평생 엄마랑 둘이 알콩달콩 살자 마음먹었었죠. 엄마에게 이런 제 생각은 내색하지 않았고 가끔 남자친구 없냐는 물음에 그냥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다고 웃어넘겼어요. 결혼 전 저는 엄마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회사 밀집 지역이라 회사원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었는데 남편은 그 사람들 중 한 명이었어요. 가끔 와서 커피 한 잔씩 사가던 사람이었는데 저보러 알바생이냐길래 아니라고 여기 사장이라고 했더니 젊은 나이에 대단하다고 자기도 본받고 싶다며 자주 오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남편은 정말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마다 와서 커피 한 잔씩 사가더니 지나가는 길이라며 퇴근길에 들려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살갑게 다가오는 남편이 싫지만은 않아서 저도 가끔은 서비스로 음료를 주며 답했고 그렇게 얼마 안 가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를 시작할 당시 결혼 생각이 없다는 건 미리 말을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 혼자 나를 키우셨고 그래서 나는 엄마를 모시고 살 거라고 결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때는 알았다며 남편도 수긍했는데 연애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당황한 모습을 보이자 남편이 본인도 어머니 혼자 두시기 마음이 안 좋으니 결혼해서 어머님 모시고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가살이가 쉬운 것도 아니고 오빠네 부모님도 좋게 생각 안 하실 거라 했더니 자기 부모님은 그러신 분들 아니라며 전혀 걱정할 것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결심을 해주어서 고맙기도 했어요. 결국 전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남편에게 큰 결심 해주었으니 집은 제가 해가겠다 했어요. 엄마랑 살려면 큰 집을 구해야 하는데 큰 집이 필요한 건 내 사정 때문이니 내가 책임지고 남편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 했어요. 남편은 고맙다 했고 상견례를 시작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집은 남편이 불편하지 않게 2층 집을 매매했고 남편은 혼수를 했어요. 엄마도 남편에게 고맙다며 외제차 한 대를 선물했어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엄마가 들어오는 시기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정가구 다 세팅되고 빠르면 2, 3개월 후 늦어도 6개월 안에 엄마를 모셔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남편은 자꾸만 조금만 기다리라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엔 본인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이 상했지만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남편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퇴근 후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갑자기 2층에 시누이 들어와서 살 거니 그렇게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 하고 뭐라고? 되물었더니 시누이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졸업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할 것 같대요. 제가 그럼 우리 엄마는? 하고 물으니 장모님은 아직 살 곳도 있으시고 일도 하고 계시니 나중에 모시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악몽이요. 제가 결혼 전 했던 얘기와는 다르지 않냐 했더니 사람이 살다 보면 계획했던 일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네요. 저는 당연히 난리를 쳤죠. 이 집은 엄마를 모신다 해서 내가 해온 건데 시누이를 데리고 살라니 이건 사기 결혼이다 했어요. 남편은 안 모시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좀 나중에 모시자는 건데 이게 무슨 사기냐고 화내더니 아무튼 그렇게 알라며 통보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얘기했죠. 남편이 저희 엄마를 모시기로 해서 제가 2층 집을 구해왔는데 갑자기 시누이를 데리고 살자고 한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왜 우리 아들이 장모를 모시고 사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맞아요. 남편은 저와 한 약속을 시집에 얹을도 안 했던 거예요. 통화를 끊고 끓어오르는 속을 겨우 가라앉히고 남편에게 가서 다시 물었어요. 시누이 데리고 오겠다는 거 진심이냐고. 남편은 저를 쳐다도 안 보고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럼 이 집은 엄마 때문에 해온 집이니 팔고 남편 돈으로 다시 해오라고 했어요. 엄마가 사준 외제차도 돌려드리라 했더니 저보고 지금 협박하냐며 이미 해온 것들을 왜 물리냐고 어이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다른 방에 들어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남편은 출근을 했고 저는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아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출근하지 않았어요. 몇 시간을 골똘히 생각해 봤는데 저는 남편 말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렇다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냐는 결론에 도달했죠. 저도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지만 그건 결혼 전 약속을 지켜줬을 때 이야기고 제 인생의 1순위는 저희 엄마였기에 저는 과감하게 남편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바로 지금 사는 2층 집을 소개시켜줬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정이 생겨서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원룸도 좋고 투룸도 좋으니 알아봐 달라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잠시 당황하더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투룸이 있다 하셨고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옮기겠다 했어요. 급하게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고 남편이 사온 가전 가구와 남편 짐들을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꾼 다음 부동산에 매매던 전세던 상관없으니 급매로 부탁드린다 했어요. 저는 알아봐 주신 투룸으로 이사했고 이 모든 일을 하루 만에 버리고서 지금 멍하니 앉아 있어요. 남편과는 혼인신고 전이라 서류는 정리할 게 없고 자동차는 받으려면 골치 좀 아프겠네 하고 있어요. 엄마 다른 건물에 시부모님이 장사를 하고 싶어 하셔서 엄마한테 부탁드렸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야겠어요. 시집에 이삿짐이 도착했는지 남편이랑 시집에서 전화가 수십 통이 와요. 안 받으니 서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데 대충 읽어보니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며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고 시어머니는 자기 가게는 어쩌냐며 저희 엄마 모시고 사는 걸 허락하겠대요. 이미 배는 떠나서 늦어버렸는데 아직 모르나 봐요. 남편에게 자동차 키 퀵으로 보내지 않으면 소송 들어갈 거라고 문자 남겨놓고 시집이랑 남편이랑 다 차단 걸었어요. 내일은 나가서 핸드폰 번호도 바꿔야겠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자책하실 것 같아서 걱정인데 그래도 똥 밟았다 생각하고 빨리 치워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똥 밟은 채 사는 게 더 미련스러운 거잖아요.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